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유세 차량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강원도에 한 명은 이제 아직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중태인 상태로 뭐 지금 입원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유세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 구조 변경 신청 없었다. 그, 이, 그래, 이제,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그 트럭으로 하잖아요, 트럭으로. 그 이제 뭐, 트럭으로 하니까 이제 굳이 뭐 구조 변경 필요 없이, 발전기를 그냥 그 뒤에 그 짐칸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리면 되니까, 뭐 구조 변경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에다가 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그 외부에 LED 전광판을 달아가지고 그걸 켜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를 둘 데가 없잖아요.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차 내부에다가 두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돈 아끼려고 한 거잖아요. 돈 아끼려고. 재산이 신고된 것만 2천억이고 아무튼 그런 인간이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구조변경 신청도 없이 불법적으로 차를 개조시켜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새끼가 아니 그러니까 뭐 뭡니까 그 대중 호소력도 없고 뭐 토론 실력도 아니 진짜 지금 대선 출마 뭐 서울시장 출마를 했으면 이때까지 출마해가지고 토론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얼만데 아직도 토론회에서 버벅거리고 하는 게 그게 긴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시진핑이 뭐 아니면 미국의 뭐 지금 총리가 누구죠? 기시다였나? 하여튼 뭐 회담을 회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런 불법 구조 변경까지 하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 엄청난 재산을 두고 아니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할 거면 이 구조 변경 신청해가지고 구조 변경 하는데 그래 돈이 뭐 몇백억이 들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다른 후보들처럼 트럭에다가 하든지 근데 아직도 이런 새끼하고 뭐 단일을 해야 된다 뭐 소위 그 보수라는 새끼들 아직도 다들 그 개소리 쳐 씹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 안 하면 난리 날 것처럼.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따가 아마 그래 지금쯤 도착했을 수도 있겠죠 윤석열이 천안에 빈소에 그래 뭐 여기서 뭐 단일화를 아니 오늘 거기서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뭐 얘기를 할 거였으면 며칠 전에 그 저 뭡니까 김미경이 안철수 안에 그 입원했을 때 전화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겠죠. 윤석열이가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뭐 또 이런 뭐 단일화 같더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왜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그 이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위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소리 높여 외치는 새끼들은 안철수가 일정한 지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윤석열로부터 자기들조차도 그 어떤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윤석열이 보고 뭐 정치 초년생이다. 그냥 그러면서 뭐 그냥 그 습득력이 빠르다 정도로 발전하는 애들이 좀 있고 아직도 뭐 정치 초년생이라서 잘 모른다는 둥 뭐 무식하다는 둥 그냥 그따위 안목으로 무슨 아휴 참 한심했어. 윤석열이가 이런 찌질한 놈한테 뭐 그런 손을 벌릴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찌질한 놈한테. 이 안철수 재산 형성 과정, 지금 뭐 2천억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더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이 이제 제게 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안철수의 재산 형성, 재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이 된 데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안랩 주식. 주가 조작은 이런 걸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틀면 이거 주가 조작이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2011년 박원순이하고 서울시장 단일화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막 정권 교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열망이 높으니까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나와라 하면서 막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율이 높아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주식 차트를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 8월 정도까지 주가가 한 2만 원대 정도였더라고요. 2만 원대 정도.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박은순하고 단일화 하면서 뭐 아름다운 단일화다 하면서 이제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점을 찍은 게 2012년 1월쯤인가 16만 7천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의 8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에 나온다면서 이제 그러니까 2012년 한 해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대 정도 계속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주식 가격이 또 한 3만 원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뭐 약간의 기복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또 한 14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또 한 2만 원, 3만 원대 뭐 이래 하다가 또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고 하면서 또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들면 그럼 빌 거 있습니까? 주식 거래 내역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쥐가 대선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주식 가격이 2만 원대에서 머물다가 16만 원까지 올랐을 때 그리고 2012년 내도록 한 14만 원, 13만 원, 14만 원 그걸 유지할 때 과연 주식을 사고 판 게 있는지 그리고 2017년도에도 한 3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대선에 맞춰서 또 한 14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때 또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래 처음에 출마했을 당시에 안철수 재산이 한 300억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배가 넘게 뛰었잖아. 왜냐하면 뭡니까 그 무슨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단수 뚝 자르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럼 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도 지지하는 그런 미친 빠돌이 새끼들은 뭐 정리만이 어쩌니 개소리 시부리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정말 지금의 윤석열처럼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이전부터 아마 이걸로 탈탈 털어가지고 벌써 보냈을 것 같아요. 보냈을 거예요. 보냈을 것 같아요. 보냈을 거야. 근데 그만큼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쟤들도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조리돌림 하면서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라. 그런데 윤석열이도 저희 그럼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새끼한테 윤석열이가 뭐 가가지고 뭐 이래 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 다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초창기 때, 안철수하고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그제 안철수가 직접 열받으니까 자기가 다 까발렸죠. 한 번도 연락 없더라. 그러니까 경선 전에 초창기 때 아마 한두 번 정도 같이 만나서 밥 먹은 게 단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고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기자들한테 자기가 털어놨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 같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밥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먹으면서 안철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쟤는 간장 종지구나. 며칠 전에 제가 또 얘기했듯이 6월 달인가 이준석이를 집에 초대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아내 김건희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이거 부부들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결국에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에는 이준석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고 무슨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대표도 아니고 이런 정도 상황이면 그냥 바로 내쳤겠죠.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내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대표님 하면서 그래서 다 대표님이 제일 일보다는 그겁니다 지금. 뭐 왜 그런지는 다 알긴 아는데 너무 역겹다는 거지. 쇼하는 게. 그러니까 안철수도 밥 한 번 먹은 걸로 윤석열이한테 다 파악을 당한 거예요. 그릇이 간장 중지구나. 같이 할 인물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도 이제 뭡니까 그래 결국에는 보면 안철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철수는 속으로 열받았지. 이 개새끼 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래 또 툭 던지놓는답시고 그래 뭐 여론조사 하자고 또 이래가지고 던지놓으니까 뭐 자기는 그래 아마 그래 윤석열이가 그래도 뭐라도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도 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 지가 몸이 닫아가지고, 아니, 오늘까지 뭐, 그 원래는 오늘까지 그 얘기를 안 하면, 어? 어? 막 이렇게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기사들 앞에서. 그 와중에 이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런 새끼하고 다니라, 아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세연을 딱 찍어서 기생충이라 한 게 정확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다 쓰레기라고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도 않는 개소리 쳐 씹으리고 있고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주변에 조금 위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오늘도 윤석열이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박근혜 얘기했고 노무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얘기가 떠오른다고. 단종이 자기 삼촌 수양대군한테 쫓겨나가지고 영월이었죠. 영월로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세조 수양대군이 처음에는 조카를 죽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종이 왜 그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물론 단종의 잘못은 아니에요. 소위 충신이라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은 그렇게 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미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권력 다툼에서 그냥 그렇게 뒤진 거예요. 사육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충신이다고? 충신은 무슨 충신이야? 그냥 자기들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덤비다가 세조한테 덤비다가 그냥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단종이 그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차피 쿠데타였든 뭐였든 간에 어차피 정권은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냥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살든지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수긍하고 살든지 그렇게 했으면 단종도 그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괜히 역모였고 하면서 충신은 불사이군 맞아요? 그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서 불사이군이 씨발 저거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나대다가 지들도 뒤지고 단종까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역사를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이 그렇게 간 거. 그리고 지금 대구 달성에 집 계약한 거 25억. 아마 대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성에 막말로 그냥 일반 그냥 주택 하나 구할 거면 솔직히 막말로 아무리 비싸도 2, 3억이면 떡을 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큰 집을 그렇게 엄청난 집을 구하겠어요? 거기다가 그 맞은편에는 사무실까지 하나 계약을 하고 윤석열이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